네, 안녕하세요. 샘플러스에서 전공수학 가르치는 이정입니다. 오늘은 딥러닝을 위한 선형대 수학 5강 선형사상을 소개할 건데, 간단하게 한번 데피니션부터 살펴볼게요. 선형사상에 대한 데피니션을 좀 고려하고 싶은데, 어제 상이랑 똑같이 이렇게 행렬이 있고 x, y, g가 있고 받는 a, b, c가 이렇게 있는 상태였는데 4, 5, 6 이런 식으로 이런 행렬의 역할을 지금 잡아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요게 지금 뭐 R3고 R3 정도로 보자면 R3에서 R3로 가는 하나의 함수로서 이런 사상을 고려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상은 그 펑션이에요. 예, 수학에서는 이제 함수를 사상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공대 이런 데서는 잘 안 다루니까 펑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행렬을 하나의 사상으로 보고 싶은데, 일반적인 상황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뭐냐면, 벡터 스페이스 V가 있고 W가 있으면 얘를 연결해주는 사상이 뭐냐, 이걸 먼저 생각하고 싶은 건데, 일반적으로 수학에서는 공간이 있고 공간이 있으면 공간 간의 관계를 이루는 게 사상을 통해서 이루는 상태이고, 어떤 공간이냐에 따라서 사상들을 정의하는 방법이 달라지는데, 이 V와 W를 생각을 해보면 벡터 공간이었고, 벡터 공간은 기저들이 있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난 기저일지 몰라도 V1부터 Vn까지로 이루어져 있는 이 기저를 생성해서 V라는 벡터 스페이스를 만든다고 치면, 여기는 모든 함수들을 고려했을 때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죠. C1, V1, Cn, Vn. 그러니까 이 벡터 스페이스가 더하기 연산과 스칼라 곱이라는 연산을 갖고 있는 걸 생각해 보면,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벡터 공간의 관계를 이어주기 위해서 사상을 잡을 때는 이러한 더하기 연산과 곱하기 연산을 보존해주는 사상을 잡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형사상을 정의하고 나면 벡터 공간에서 벡터 공간으로 관계를 이어주는 사상을 잡은 건데, 그게 결국 행렬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를 이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스칼라 배랑 그 다음에 벡터 합을 보존해주는 사상에 대한 데피니션을 내리기 위해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사상은 선형사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칼라 배와 더하기를 보존해주는 사상. 그래서 이 벡터 공간이 결국 선형사상이 결국 벡터 공간에 대한 의미를 가져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리들을 이제 꺼내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벡터 공간에서 상과 그 다음에 커널을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선형사상이 각기를 행렬과 같아지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 행렬에는 널 스페이스가 있고 로우 스페이스가 있었을 텐데, 여기에 대응되는 커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미지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디노트 하지 말고 이미지 치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대응관계를 이루게끔 데피니션을 내린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태워보냈을 때, 선형사상을 태워보냈을 때 0벡터로 가는 애들을 죄다 모은 걸 커널이라고 하고 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보낸 걸 죄다 모은 걸 상, 이미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고딩 때 영어로는 이거를 치역 정도로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선형사상에서는 조건을 좀 더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하나 생각해보길,
단사라는 조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 단사라고 하는 건 1대1 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1대1 함수. 1대1 함수에 대한 데피니션은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배울 것 같은데, 필충을 어떤 거 써서 상관없으니까 하나의 y값에 대응되는 하나의 x값, 그래서 LV2와 LV1이 같다는 걸 보장해주면 V1과 V2가 같다. 이렇게 보통 데피니션을 내리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냥 V1과 V2가 같지 않으면 LV1과 LV2가 같지 않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걸 써도 상관없는데, 이제 뭘 증명할 때는 이런 거 이제 보이는 상황이 좋아서, 단사라는 거는 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벡터공간 두 개가 같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일단 둘의 관계를 이어주려면 전단사 함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단사 함수가 있다는 건 1대1 대응함수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1대1 대응함수가 있다는 거는 둘의 개수가 같다는 걸 보장해주는 상태가 될 테니까, 그런 조건을 가져가는 사상들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 정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1대1 함수라는 말을 넣는 거죠. 근데 자, 알려져 있는 결과는 이게 필요충 조건으로 커널이 0만 있는 거와 필요충 조건이 된다. 뭐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잠깐만 러프하게 한번 증명을 해보자면, LV1과 LV2가 같다는 시작을 만약에 해주게 되면, 한쪽으로 넘겨서 표현하기를 LV1 마이너스 LV2다, 이게 0벡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선형사상의 성질에 의해서 얘를 하나로 묶어서 써줄 수 있죠. V1 마이너스 V2 이렇게. V1 마이너스 V2를 보니까 집어넣은 게 결국 0벡터로 가는 커널의 원소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V1 마이너스 V2를 보니까 얘가 커널 L의 원소인 걸 알 수가 있고, 근데 커널 L은 조건이 0밖에 없는 게 조건이었으니까 결국 V1 마이너스 V2가 0벡터가 될 수밖에 없다. V1이랑 V2가 같다. 이렇게 보장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커널이 0만 있다는 걸 보장해주면 V1, V2가 같아지니까 단사의 조건을 가져갈 수 있다. 단사이면 뭐 자연스럽게 0은 0으로 가고 있을 테니까 커널이 0밖에 없다는 걸 자연스럽게 보장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단사에 대한 필요충분 조건으로는 커널이 0만 있는 걸 가져가야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형사상이라는 게 보장이 될 때는 커널이 0만 있다는 걸 보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사라는 것도 한번 보고 싶은데, 잠깐만 지우고 해보면, 전사는 고등학교 때 배운 조건으로 보면 치역이 있고 공역이 있는데, 그들이 같아지는 걸 전사다 라고 해요. 데피니션. 그러니까 뭐 그림을 한번 표현해 보자면, V라는 벡터 스페이스가 있고 L에 따라서 W로 싸지는 건데, 얘가 다 싸지는 게 아니라 일부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만 쓰고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LV 정도로. 이거를 이제 치역이라고 하는 거고, 얘를 공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치역이 고영이랑 같아지는 걸 전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정리를 몇 개 더 살펴보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 장으로 가보면, 먼저 이제 고려하고 싶은 거는, 이런 선형사상이 있다고 하면 얘에 대한 행렬 표현을 찾을 수 있을까, 이거부터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지금 보니까 임의의 x에 대해서 적당한 행렬 a가 존재해서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고, a의 j번째 열벡터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선형사상을 하나 들고 와보죠.
그러면 이런 손해사상 하나 해보고 싶은데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표준 기저를 기반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 0,0, 0,0, 이렇게. 그러니까 L이라는 사항이 지금 3개짜리를 넣은 거니까 R3에서 받아주기를 R2로 가는 사항인데, 얘에 대한 행렬 표현을 찾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이면 되냐면 L에다가 얘의 표준 기저가 1,0, 2,1, E2, E3 이렇게 이제 3개의 기저를 갖는 거니까 100을 먼저 넣어보면 얘는 1,1이 되는 상황이 나올 거고, E2라는 걸 넣는 건 0,1,0을 넣는 거니까 0,1을 넣으면 1,0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E3를 넣으면 0,0,1을 넣는 거니까 0,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A라는 녀석을 어떻게 구성하면 되냐면, 열벡터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을 밑으로 쓰래요. 1, 그다음에 이것도 밑으로 1, 0, 0,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요게 성립하는 결과를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한번 해보면 A의 XYZ를 이렇게 곱해주면 1, 1, 0, 1, 0, 마이너스 1 XYZ 이렇게 곱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만나면 X 더하기 Y가 되고, 이렇게 만나면 X 마이너스 G가 나오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표현을 가져가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이 표준 기저 상에서는 이렇게 행렬 표현을 만들면 된다는 거고, 여기다가 지금 1,0, 0, 0, 0,1을 넣었었는데, 이거는 표준 기저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아이디어를 확장시켜야지만 일반적인 벡터 상황에서, 벡터공간 상황에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저가 달라질 때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기저를 집어넣어서 받는 기저로 표현해주면 아마 같은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곱하기 이 정도 얘기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닮음을 소개해 보고 싶은데,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그림을 잠깐만 그려보자. 방금 R3에서 R3로 가는 상황을 그린 건데, R3에서 R2 이렇게 있는 거죠. 네, XYZ를 집어넣어 보니까 얘가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G 이렇게 써져 있는 상황이고, 얘에 대한 행렬 표현을 찾은 게 지금 A 행렬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1, 1, 1, 0,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1 이렇게. 근데 이 R3라는 공간을 표준 기저로 생성한 거니까 표준 기저를 캐피탈 2라고 표현해보면 이렇게 캐피탈 2로 생성한 거죠. 여기도 R2도 표준 기저 때 표현이 좀 달라야 되니까 이 프라임 이렇게 써놓을게요. 근데 이 상황을 좀 더 일반적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닮음이라고 하는 걸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A, B가 서로 닮음이라고 하는 건 이런 정칙 행렬 S가 존재하는 상황만 보장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데피니션을 내리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S에 대한 존재성만 찾고 실제 의미를 찾지 않아도 되는 줄 아는데, 수학에서에 대한 데피니션은 크게 의미가 숨겨져 있을 확률이 커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의미가 좀 숨겨져 있는 형태인데, S에 대한 존재성을 보이는 거는 좋은 일,
좋은데 s가 어떤 의미로 구성되는지를 모르면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찾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실제 의미를 한번 알아보는 게 좋은데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보고 싶은 거냐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지워보죠. 하나 더 만들어 보자면 이렇게 선형상을 만든다고 치면 이번에는 R3에서 R3로 가는 상황이 되겠죠. 또 표준 기저로 R3를 생성하죠. 그러니까 100011001로 생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녀석에 대한 행렬 표현은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보면 L 1,0,0,0을 먼저 넣는 거니까 이거는 1,0,0,0이 될 거고 0,1,0을 넣으면 0,1,0이 될 거고 0,0,1을 넣으면 0,-1,1 이렇게 될 테니까 밑으로 써보면 1, 0, 0, 0, 1, 0, 0,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행렬표를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고 네, 이걸 이제 다른 방향으로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다른 기절을 들고 와서 찾을 때 어떻게 할까? 이것도 먼저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기절을 줄 거냐면 R3인데 1,0,0,0 그 다음에 0,1,1 그 다음에 0,0,1 이걸로 생성했다고 해보죠. 그 다음에 이걸 배라고 해봐요. 받는 녀석도 이 배에 의해서 생성된 녀석이 받는다고 이렇게 해보죠. 벡터 스페이스는 기저의 종속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 선형사상을 태워 보내는 거예요. 1,0,0,0을 넣으면 1,0,0,0이 될 거고 0,1,1을 넣으면 0,0,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0,0,1을 넣으면 0,-1,1이 되는데 여기서 이걸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받는 녀석이 이 배였으니까 이 배를 기준으로 다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처음 거의 그 기저가 100이었으니까 1,0,0, 그 다음에 0에 0,1,1 0에 0,0,1 이렇게 써주고 얘네들은 기저의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이 순서는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고려해보면 0에 1,0,0, 더하기 네, 두 번째 거를 가지고 고려를 해보자면 어차피 이 두 번째 순서상이 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0에 0,1,1 더하기 그 다음에 마지막 게 1이니까 1 0,0,1 이렇게 쓸 수 있고 마지막 것도 써보면 0에 1,0,0 더하기 이 친구가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에 0,1,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랑 얘가 만나서 1을 만들어야 되니까 2,0,1 이렇게 될 수 있죠. 이런 거는 이제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 0,0,1이라고 쓰는데 기저가 배에 대한 거니까 이거를 배에 대해서 좌표가
이렇게 된다고 쓰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수들을 쓰는 건데 0, 마이너스 1, 2 이렇게 쓰는 건데 배에 대해서 표현한 거니까 배다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1, 0, 0인데 배에 대해서 썼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고 우리 아까 보니까 요 좌표를 열벡터로 쓰면 그 표현이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1, 0, 0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0, 0, 1 이렇게 쓰고 세 번째는 0, 마이너스 1, 2 이렇게 써주면 이게 배에서 배로 가는 기저에 대한 표현이다. 행렬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고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L을 2에 대한 표현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쓰는 거고 이 친구는 L을 배에 대해서 표현했다고 해서 이렇게 쓰는 거인데 그럼 얘네들의 관계가 뭐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사상이 하나 있었고 얘네들을 가지고 지금 두 개의 행렬 표현을 찾아낸 건데 그러면 정항상 어차피 요 L이라는 걸 기점으로 만든 것들이니까 둘을 다르게 볼 필요가 있냐라고 하면 다르게 볼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냥 기자에 따라서만 표현이 달라진 것 뿐이니까 이들의 관계를 이어주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친구가 B였다고 하고 이 친구를 A였다고 하면 이 B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만약에 여기서 여기로 가는 행렬 하나가 존재했다고 하면 이렇게 타고 갔다가 이 행렬을 거꾸로 타고 내려오면 그럼 B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SAS 인버스가 B가 되는 상황 이런 걸 이제 닮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S가 뭐냐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S는 추행렬이라고 해서 기저를 변환해주는 행렬을 표준 기저로 갈 때는 이렇게 기저 밖에 있는 이 배라는 기저를 밑으로 써주기만 하면 돼요. 1, 0, 0, 0, 1, 1, 0, 0, 1 이렇게 써주면 S 타고 갔다 A 타고 갔다 S 인버스를 타고 가서 이 B를 구성하는 상태가 되는데 이런 관계를 닮음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닮음은 데피니션은 그냥 이렇게 정의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런 서형사상이 있고 서형사상을 각 기저에 대한 행렬 표현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그들의 관계를 이어줄 걸 닮음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S에 대한 존재성을 밝히는 거는 이렇게 기저들을 밑으로 써서 추행렬을 만들어주는 걸로 구성을 한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서영대수 책에 항상 써있지만 자세하게 읽어보셔야지 데피니션만 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이 정도로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차원 정리인데 이거는 랭크 널리티 CRM을 통해서 증명된 결과예요. 근데 어차피 랭크 널리티 CRM은 증명하지 않았으니까 이 차원 정리라는 것도 좀 증명을 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뭘까 이런 걸 한번 고려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했던 얘기를 생각해보고 싶은데 수학에서 이 벡터 스페이스 두 개가 같은 공간이다, 동형이다 라고 하는 이 녀석에 대한 데피니션을 내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동형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같은 형태이지만 같은 구조지만 선형도수 입장에서는 근데 집합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동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P2R 뭐 이렇게 쓴 게 있다고 치면 A 더하기 BX 더하기 CX의 제곱 ABC를 R상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표현해보면 동형들에 대한 계산이기 때문에 요 A 그 다음에 X X제곱으로 생각해보면 이건 순서상처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A, B, C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을 지금 1, 0, 0에 대응시키고 그 다음에 X를 0, 1,
0에 대응시키고 x제곱을 0,0,1에 대응시키는 이런 상태를 고려해보면 그러면 얘를 그냥 뭐로 볼 수 있냐면 R3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거짓 R3인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을 생각해보면 R3라고 얘기하기엔 집합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그냥 동형이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동형에 대한 데피니션은 사실 기저의 개수가 같으면, 그러니까 차원이 같으면 동형이다 라고 데피니션을 내려줘요. 디멘전 V랑 디멘전 W가 같을 때. 근데 수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기도 하고, 다시 필요충분 조건을 고려하기를 V에서 W로 가는 이런 동형사상이 존재하면 이거를 동형이다 이렇게 데피니션을 내리기도 해요. 그들의 관계를 한번 이해를 해봐야 되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쪽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디멘전 V랑 디멘전 W가 같을 때 동형사상이 거꾸로 썼네요. 동영상이 존재하는 게 왜 디멘전 V랑 디멘전 W랑 같은 건지 판단을 해보자면 이 차원 정리를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 보내는 녀석이 V라고 했고 V에 대한 차원을 고려해 보면 이거는 커널에 대한 차원과 이미지에 대한 차원이랑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동형사상이 뭐냐 이걸 생각을 해보면 이 동형은 첫 번째는 선형사상을 보장해줘야 돼요. 당연히 선형사상 없으면 아무래도 하기 힘들겠죠. 그 다음에 전단사가 들어가면 요거를 동형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단사는 1대1 대응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차원정리가 보장을 해주니까 이게 차원정리예요. 얘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해보고 싶은데 지금 동형사상에 대한 데피니션은 전단사가 들어간다고 했고 여기서 단사와 전사를 얘기하는 게 전단사니까 단사는 아까 1대1 함수를 얘기했었죠. 1대1 함수. 1대1 함수의 필충 조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커널을 고려했을 때 0밖에 없다는 걸 가져간다고 했으니까 얘가 0차원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0밖에 없는 녀석이 0차원이니까 이게 이제 0차원이 되고 더하기 디멘전 이미지 F 이렇게 생각을 해볼 건데 전단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미지 F랑 이게 치역이죠. 그 다음에 공역이랑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얘도 그냥 W랑 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W의 차원이랑 V 차원이 같아지는 상황이 됐으니까 이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게 결국 차원이 같다는 걸 얘기하는 상황이고 네, 그들은 이제 동형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차원 정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고려를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선형사상은 크게 아까 봤던 그 행렬 표현 정리 그러니까 선형사상이 있으면 거기에 행렬 표현이 존재한다는 거고 반대로 행렬 표현은 선형사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고려를 해보자면 행렬이랑 선형사상은 완전히 같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고려할 거는 벡터 공간 간의 관계를 얘기하기 위해서 차원 정리라는 개념을 소개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의미로 이런 정리를 동형에 대한 의미까지 끌고 갈 수가 있다. 뭐 이 정도로 소개를 하면 두 가지 큰 정리를 소개한 거가 되는 거니까 이 선형사상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마무리를 짓고 이제 다음 시간에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감사합니다.